2013년 영화 컨저링 주택의 실제 모델인 오래된 아놀드 사유지는 1736년에 지어진 농장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거의 400년간의 미국 역사를 보여주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유령 스팟 장소 중 하나입니다. 컨저링 하우스의 유령 역사의 시작은 사실 1675년 인디언 부족과의 피비린내 나는 토지 전쟁인 필립 왕 전쟁 때부터였습니다. 인디언을 포함해 6,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알려진 당시에도 이 땅에는 8대에 걸쳐 살다 죽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1971년 1월 로저 페로는 아내 캐롤린과 5딸인 안드레아, 낸시, 크리스틴, 신디, 에이프릴을 데리고 눈보라가 치는 날씨 속에서 아놀드 농장으로 이사했습니다. 페론 가족은 이사한 날부터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사 온 날 집을 판 남자로부터 열쇠를 넘겨받으며 당신의 가족을 위해 밤에 불을 켜두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삿짐을 옮기던 중 4명의 아이들이 주방 구석에서 이상한 옷을 입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를 목격했습니다. 부모에게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이곳엔 아무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는 남자를 목격했지만 부모들은 그 남자를 보지 못했기에 당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 후 빈방에선 이상한 소음이 나기 시작하고 물건들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밤에 찾아오는 여자의 유령과 소년 유령을 보게 됐고 막내 에이프릴 은 소년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접촉한 영혼들은 악한 영혼들이 아니었고 친구가 돼주고 밤엔 굿나잇 키스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악의적인 영혼들이 다가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캐롤린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막 청소를 끝낸 방 한가운데에 쌓여있는 흙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영혼들은 가족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매일 새벽 5시 15분 살이 썩는 것 같은 냄새가 집 전체에 퍼졌으며 아이들의 침대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또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파리떼가 집에서 들끓었습니다. 캐롤린에겐 회색 옷을 입은 여성이 침대 옆에 나타나서 나가라,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음과 우울함으로 몰아낼 것이다 라며 외쳐댔고 그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페론 가족은 초자연적인 사건들과 그들의 집에서 일어나는 이상현상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령들은 그들을 꼬집고 쑤시고 바늘로 찔러댔고 그 현상은 캐롤린에게 더 심해져 병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어느 날 캐롤린이 헛간에 나갔을 때 낫이 공중으로 날아갔던 일이었습니다. 결국 페론 가족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자칭 초자연 현상과 악마학 전문가인 워렌 부부에게 연락했습니다. 에드와 로레인은 처음 방문했을 때 썩은 냄새를 맡았고 집에서 어두운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방문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워렌 부부는 신부와 영매, 촬영 감독과 오디오 관계자와 함께 방문했고 즉석에서 집회를 열자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로저는 아내가 걱정되어 그러길 원하지 않는다고 화를 냈습니다. 로레인은 아내를 사랑한다면 꼭 해야 한다고 설득했고 비디오와 녹음 준비를 마치고 강령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식당 테이블엔 양초와 작은 물건들이 담겨진 주머니가 놓여 있었고 그곳에 둘러앉아 함께 온 영매사가 영혼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라틴어로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5, 6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문이 활짝 열렸고 이전에는 집에서 느끼지 못한 무엇인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140kg나 되는 테이블이 공중에 떴다가 떨어졌습니다. 악령의 존재를 알아차린 신부는 테이블에서 벌떡 일어나 모퉁이에 주저앉았고 영매는 탁자 위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캐롤린은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기 시작했고 몸이 뒤로 공처럼이고 뒤틀렸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바닥에서 약 18인치 정도 들어 올려졌고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지구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위층 계단에서 지켜보고 있던 첫째 안드레아는 그날의 일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기절하는 줄 알았다. 나의 어머니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로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의자는 공중에 떠 있었고 방 건너편으로 던져졌다. 그리고 그 언어는 아마도 고대 언어였을 것이다. 이후 캐롤린은 거실 한가운데로 던져졌고 그곳에 있던 모두는 그녀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로저가 캐롤린에게 달려가려 하자 에디 워렌은 그가 캐롤린에게 홀릴 수 있기 때문에 다가가지 말라고 했으나 로저는 돌아서서 에디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워렌 부부는 떠나버린 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오디오는 백색 소음만 나왔고 카메라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워렌 부부는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수행한 조사 중 가장 강력하고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지만 영화에 묘사된 것처럼 구마의식을 하진 않았고 로저가 아내의 안정을 위해 워렌 부부를 쫓아낸 것이 실제 사실입니다. 패런 가족은 이사할 여유가 생길 때까지 거의 10년 동안 계속해서 유령에 시달렸고 조지아로 이사한 후 수십 년간 그 당시 있었던 일을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컨저링 영화 대부분은 워렌 부부의 사건 파일과 녹음에서 영감을 받았고 패론 가족의 큰딸 안드레아의 경험을 담은 2011년 출판책 하우스 오브 다크니스, 하우스 오브 라이트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컨저링 하우스는 심령 현상이 너무나 활발해 폴터가이스트 현상과 심령 현상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컨저링 하우스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이름은 영화에 등장한 마녀였던 악령 바시바 셔먼일 것입니다. 1812년 아일랜드에서 바시바 테일러로 태어난 그녀는 1844년 코네티컷으로 건너와 농부 저드슨 셔먼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컨저링 하우스 이웃 농장에서 살았고 4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첫 아들을 제외하고 모두 4살이 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영화에선 마녀로 몰려 교수형 당했다고 나오지만 실제론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1800년대 바시바의 이웃 농장에 살던 주민은 그녀의 아이들이 연이어 사망하자 의심이 커졌습니다. 아기를 진찰한 의사는 당시 두개골아단에 찔린 커다란 바늘 자국이 사망 원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시바가 아기를 악마에게 바치기 위해 제물로 사용했다고 믿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했습니다. 그녀가 마녀였는지는 찾을 수 없으나 실제로 바시바가 거주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캐롤린은 강령술 전 워렌 부부가 방문했을 당시 소파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고 근육에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확인 결과 종아리에 구멍이 나서 피가 흥건했고 원인을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종아리는 마치 커다란 뜨개질 바늘이 피부를 찌른 것처럼 나 있었습니다. 캐롤린은 90세의 오래된 마을 역사가한테서 바시바에 대해 들었던 사실을 워렌 부부에게 털어놓았고 로레인은 바시바가 사후세계로 바늘을 함께 가져가서 그것을 캐롤린의 종아리를 찌르는데 사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로레인 워렌은 패론의 집 악마의 존재를 바시바라고 불렀습니다. 영화 때문에 몰려온 사람들은 바시바의 묘비를 몇 번이고 발로 차서 부셨습니다. 어느 날 10대 청소년들이 보름달에 그녀의 무덤에서 13번을 돌며 마녀 소환 의식을 했고 그중 한 명은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뒷좌석에 앉아있는
노파의 모습을 백미러로 보고 겁에 질려 마을을 영원히 떠났다고 합니다. 컨저링 하우스는 페론 가족이 이사 오기 전 8대에 걸쳐 살던 아놀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영혼은 아비게일 아놀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어둠의 존재로부터 지켜주는 매우 착한 영혼이며 지하실에 있는 사악한 영혼에게서 방문객들이 위험해지면 나가라고 알려준다고 합니다. 또한 영화에 등장하는 올리버라는 소녀는 실제로 헨리 리차드슨이란 이름을 갖고 있고 아비게일의 증손자로 막내딸 에이프릴 페론과 놀아준 소년 유령이라고 합니다. 둘째 낸시는 집에서 존 아놀드라는 나이 많은 남자 유령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1800년대 말도포제를 마시고 자살했습니다. 넷째 신디는 벽에서 매일 밤 군인 유령을 봤습니다. 군인 유령은 나타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었는데 벽에는 7명의 죽은 군인이 묻혀 있다였습니다. 아마도 이 군인 유령은 필리방 전쟁 때 사망한 군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지하실에선 어두운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옥의 7번째 왕이라 불리는 악마 벨제부비 악령인데 벨제부브는 파리의 군주이며 소유와 폭식의 군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컨저링 하우스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파리떼가 출몰했고 유령 조사단들이 지하실에서 심령기기를 사용하면 벨제붑 또는 사탄이란 단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캐롤린은 잠에 들 때면 목이 꺾인 여자 악령이 꿈에 나타나 괴롭혔습니다. 이 악령은 그녀의 몸 위에 떠서 거미줄과 벌레 투성인 머리가 한쪽으로 매달려 썩어 문드러진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악령은 캐롤린의 머리를 침대 프레임에 세게 부딪히게 만들었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고 마비되는 증상이 왔습니다. 심령조사단과 페론 가족은 이 목이 꺾인 유령이 1797년 헛간에서 목을 매 자살한 아놀드 농장 여주인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Bought the house in December of 1970, but my mother refused to move at Christmas. Imagine that. So we moved in the first week of January 1971 in the middle of a snowstorm, swirling ice storm. And my dad, it was a whole caravan and it was chaos, of course, moving days tend to be. But my dad handed me a large box off the back of the truck and said, take this to your mother in the kitchen. So I went through the parlor door and I had to walk the entire length of the house to get to the kitchen and the pantry, and it was more than 110 feet long. So I walked into the dining room and I saw an oddly dressed man in the corner of the dining room. And I greeted him because I was a polite child. I said, good morning. And he didn't respond to me. His focus was entirely on the elder gentleman who was moving out of the house, who had sold it to us. And so I kept going, and I walked in the kitchen and said, Mom, who's that other man with Mr. Kenyon in the dining room? She said, there is no other man in the dining room. And then Nancy came in, Christine came in, Cindy came in, and the last sister came in and said, that man in the dining room just disappeared. So immediately you knew that something was up with the house. I've got a couple of pictures to share. First, the house when you guys moved in. It looks like a beautiful farmhouse, a typical setting of a farm. And then we've got a picture of your mother in front of the fireplace there. When you moved into this house, did your parents have any idea about the history whatsoever? No, of course we knew it was extensive. The house as it is now was completed in 1736, 40 year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Revolutionary War. So it is truly a colonial home. And actually it took years to build the house as it is, because it started as a four-square and then grew as, families. And 8 generations of one extended family lived and died in that house, and many of them never left. When you are in the house and you're sleeping, it's bedtime, you're with your sisters, you guys are all on that top floor, and each of you are seeing different things, you're hearing different things. Did you immediately talk to each other about what you saw, or did you keep it in?
The first night or two that we were in the house, of course you're adjusting to a new environment. I thought that the sound that I was hearing was wind in the eaves, but that wasn't the case at all. And then my darling little sister Cindy crawled into bed with me. She said, "Annie, can I sleep with you?" I said, "Sure." I pulled the quilt back and let her in. She snuggled up real close and she said, "I hear voices in my room and they're all talking at once, but they're all saying the same thing." And I asked her, "What are they saying?" And she said, "There are 7 dead soldiers buried in the wall." What about the history of the house? What were you able to find out about the house over the last years of your life? I mean, I know you didn't know as much while you were there, but later in life, what did you find out? My mother actually did extensive research. My mother is at heart an historian, and she did extensive research on the house. She found out that Mrs. John Arnold hung herself in the barn when she was 93 years old. We found out that there were a couple of other hangings in the house as well, women that had claimed their own lives. Bathsheba Sherman lived in the house. She was accused of, and she was acquitted. Well, actually, it never even went to trial. It was dismissed from an inquest. But she had a child, an infant in her care that died, and they found that a needle had been impaled at the base of its skull, and it had died of convulsions. So even though she was exonerated from that at the inquest, in the court of public opinion, the accusation stuck, and she was tried and convicted and lived a miserable life. For her entire life, she lived to be in her 70s, which was old for her time. And that black cloud hung over her in life and after death. So you got to the point where all these spirits were really making it a very scary place to live. And in the movie, you saw that the Warrens came into play and they came to the house. Did that happen in real life? Yes, it did, actually. They didn't move in with us, as was portrayed in the film, and there was no exorcism conducted in the house. A priest came with them. They decided that it was important that my mother was oppressed by a spirit, and my mother was changing radically, dramatically, even though it was gradually over a period of time. She began dressing in vintage clothing. She started using archaic language like yeoman. You know, people don't use that word to describe the menfolk in town. And we thought it was because she was immersed in the history of the place. And we did pay attention to it, all of us did, because we felt like our mother was slipping away from us in some respects. And I stepped into the role of, I was parentified at a young age. I needed to take care of my sisters. And my mom was just immersed in the history of the house and learning everything that she could. When the Warrens came, it was right around this time in 1973, and they conducted an investigation over a period of about 1.5 years, which culminated in a seance gone horribly wrong. It was far more intense than anything that they could have portrayed on film. It did not happen in the cellar, it happened in the dining room. And I knew from that moment, I was never one to believe in demons. I knew evil existed, but and I still don't know exactly what a demon is. But I will tell you that they brought a priest and a medium with them to the house, a full technical crew that were trying to film this event, and they inadvertently opened a door that they could not close. The medium invited the spirits in, and with them came something which attacked my mother. If she was possessed, it was for a brief period of time, but I saw it all with my own eyes. And what I know is that whatever attacked her was not of this world. It spoke through her in a language that does not exist on this planet, and it levitated her in the chair that she was in, and within a split second, when it was done, curling her body into a ball you would have expected to hear bones breaking. It threw her into the adjacent parlor about 20 feet away in literally a split second. You saw this. How old were you? 15. 15 years old. Documented in the Warren files as well. There were several people who saw this all happen. What happened in the house after that night? Did things get worse? Whatever was allowed in that night subdued the spirits. They were very, very quiet for
a long time afterwards, several months, and my mother kept wasting away. You saw the photograph of her in front of the fireplace. I mean, she was just so frail. My mother moved in there as, you know, a model material woman, just strikingly beautiful, and she just literally wasted away. She lost so much weight. She changed inexorably in ways that were shocking. And then one night she came out into the parlor, and the dining room had been shut down for the night, but she heard voices, and she turned, and she saw an entire family having dinner in the dining room at a table that was not our own. A woman was cooking in front of a fireplace that had been sealed shut for more than 100 years. She told her children to go take their seats on the benches at the table, and two men were sitting on the other side. She was there and they were here, and one of them looked into the parlor and made eye contact with my mother and then nudged the man beside him and pointed her out, and she was the ghost. Oh, wow. That's when she understood that we were living in a portal cleverly disguised as a farmhouse, and that's when she fought her way back to us. 컨저링 하우스는 몇 번의 소유자가 나타나 주택을 구입했으나 심령 현상을 견디지 못하거나 매일 나타나는 무단 침입자들 때문에 결국 부동산에 나오게 되었고, 2019년 제클린 누네스가 주택을 구입해 초자연적 투어와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녀 또한 이 집의 에너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살진 않는다고 합니다. 컨저링 하우스는 오랜 세월 동안 원주민들이 거주지었고 8대에 걸친 아놀드 가족의 사유지였으며, 알 수 없는 악령이 뒤섞인 곳으로 지금도 다양한 심령 현상들이 발생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